자, 8번 볼게요. 표는 원소 A, B, C, D, E의 전기음성도를 각각 A, B, C, D, E라고 했을 때 두 원소 간의 전기음성도 차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 E는 각각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이고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는 4.0 그리고 플로린과 산소의 전기음성도 차는 0.5이다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면 각각 A, B, C, D가 어떤 원소인지를 찾아주긴 할 건데 그 전에 그룹을 좀 나눠줄게요. 자,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을 우리 주기율표상으로 배열을 한다면 어떻게 위치하게 돼요? 질소, 그 옆에 산소, 그 옆에 플로린 이렇게 나올 거고 나트륨, 마그네슘은 주기가 넘어가서 이쪽에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주기율표상에 표현이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 전기음성도는 어때? 질소, 산소, 플로린이 그러니까 전기음성도의 순서를 나타내 줄게요.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그랬어. 따라서 플로린이 제일 크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나트륨이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표현할 수가 있어. 거기에다가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금속 원소들이고 질소, 산소, 플로린은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어때요? 마그네슘하고 이 마그네슘에서 질소로 넘어갈 때 전기음성도 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거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표를 보니까 표가 지금 어때? B하고 D는 나머지 A, C, E하고 전기음성도 차가 2.8, 2.6 뭐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돼야겠다? 질소, 산소, 플로린이 A, C, E 중에 하나씩 돼야겠고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B, D 중에 하나가 돼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A, B, C, D, E를 각각 원소들을 배정을 해줄 건데 A, B, C, D, E에 여기서 약간 힌트가 나온 게 플로린과 산소의 전기음성도 차는 0.5이다 나왔어요. 이게 뭐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밝혀지겠지만 얘는 사실 일종의 페이크죠. 예. 얘 때문에 A-2의 전기음성도 차가 0.5니까 A2 중에 하나가 플로린이고 나머지 하나는 산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줄 수가 있어.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진행할 거예요. 근데 풀다 보면 아마 뒤에 오류가 발생을 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A를 제가 그럼 플로린이라고 놔주고 E를 산소라고 놔줄게. 그럼 전기음성도 각각 4.0, 3.5가 되겠고 A-C가 1.0이니까 C의 전기음성도는 3.0이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때 B-C가 2.8이니까 B의 전기음성도는 몇이 돼야겠고 0.2가 돼야겠고 D-E가 2.6이니까 D의 전기음성도는 0.4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때? B-D는 0.3이다 했는데 B-D를 계산하면 0.2가 나오죠. 우리는 A하고 E를 우리가 임의로 플로린하고 산소를 놔서 이 표대로 따라갔더니 마지막에 B-D에서 오류가 생기더라. 따라서 A가 플로린이 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 A, B, C, D, E 중에 E를 한번 플로린으로 놔보자 이거야. 왜? A-E가 0.5라는 걸 아직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A에다 산소를 넣고 각각 전기음성도를 4.0, 3.5라고 놨더니 또 C의 전기음성도를 구하려고 했더니 A-C가 1.0이니까 C의 전기음성도는 2.5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B-C의 전기음성도가 2.8이라고 했으니까 B의 전기음성도는 뭐가 돼야겠다? B의 전기음성도는 C보다 2.8이 작거나 또는 2.5가 커야 되는데 2.8이 작게 되면 마이너스 0.3이 되고 2.5가 크게 되면 5.3이 되어버리니까 어때? 둘 다 전기음성도가 말이 안 되죠. 플로린보다 전기음성도가 커질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전기음성도가 음수가 나올 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플로린을 E라고 놨더니 또 오류가 생기더라. A하고 E는 플로린이 될 수가 없겠네. 그러면 플로린은 A, C, E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C가 돼야겠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A, B, C, D, E에서 C를 플로린으로 놔주게 되면 C의 그럼 전기음성도 4.0이 되겠고 A-C가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A의 전기음 성도가 몇이 되겠다? 3.0이 된다는 거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2의 전기음 성도가 전기음 성도 차가 0.5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2의 전기음 성도는 2.5 아니면 3.5가 돼야겠죠. 근데 2는 질소하고 산소 중 하나잖아. 근데 산소의 전기음 성도는 우리가 3.5인 걸 알고 있으니까 왜? 플로린과 산소의 전기음 성도 차 0.5니까 3.5 맞죠? 산소의 전기음 성도 3.5인 걸 알고 있는데 A는 3.0이야. 따라서 A는 뭐가 돼야겠고 질소가 돼야겠고 2가 산소가 돼야겠죠. A, C, E 중에 하나가 산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2의 전기음 성도는 3.5가 돼야겠네. 그러면은 A-2 0.5 맞아 떨어져 가죠.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엔 B-C가 2.8인 걸 아니까 B의 전기음 성도를 정해주자. 그럼 B의 전기음 성도 몇이 되겠냐? 1.2가 되겠죠. 아직 원소가 뭔진 몰라. 그리고 D의 전기음 성도를 찾아보려고 봤더니 D-2의 전기음 성도 차가 2.6이더라. D-2면은 D의 전기음 성도는 몇이 되겠고 0.9가 되겠고 이때 다시 우리 B-D의 전기음 성도 차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B-D니까 0.3이 나와서 이 표가 성립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럼 전기음 성도 배치는 지금 나타낸 것과 같아야겠고 이제 B, D가 어떤 원소인지만 찾으면 되겠죠. 자, B, D 중에 지금 B가 더 전기음 성도가 크니까 B가 뭐가 돼야겠고 마그네슘이 돼야겠고 D는 나트륨이 돼야겠네. 이제 다 정해줬어.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질소의 전기음 성도는 C다 했어요. 질소의 전기음 성도 지금 A인 거 알 수 있죠?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B와 E는 1대1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B하고 E면 마그네슘하고 산소죠? 마그네슘하고 산소는 각각 이온화되면 Mg2+고 산소도 O2-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전하량이 B가 1대1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1대1로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 1대1로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 형성하는 거 맞네요. 우리가 결합시켜줘도 MgO 형성하는 거 아니까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네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중에서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는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이온 반지름은 핵 전하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이 5개 중에 핵 전하량이 가장 큰 건 뭐예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마그네슘이 제일 크겠죠. 핵 전하량이. 따라서 가장 작은 원소는 D가 아니라 B가 돼야겠네.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거 뭐만 맞고 8번에 니은만 맞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 플로린을 찾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다음 넘어가서 9번 볼게요.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원소 A, B, C, D의 원자가 전자의 유효 핵전하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자, 우리 유효 핵전하는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되겠죠. 유효 핵전하 같은 경우는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이니까 어느 순간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있을 거야. 그럼 유효 핵전하는 어떻게 구분하냐? 같은 주기에서는 어때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는 거 알고 있죠? 왜?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지니까. 그리고 다른 주기에서는 어떨 때 유효 핵전하가 커요? 주기가 낮을수록 유효 핵전하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왜냐하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핵과 전자, 최외각 전자 사이에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그림을 볼게요. 자, A, B, C는 유효 핵전하가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다가 C에서 D로 넘어갈 때 갑자기 쭉 감소했네. 따라서 이 C하고 D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C하고 D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뭐가 되고 2주기가 되고 오른쪽이 3주기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방금 얘기했듯이 주기가 넘어가면은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유효 핵전하가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C에서 D로 넘어갈 때 원자 반지름이 커지면서 유효 핵전하가 작아졌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D는 3주기의 첫 번째 원소가 돼야 되니까 3주기의 첫 번째 원소면 3주기 1족 나트륨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C는 D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 작아야 되니까 네온, 얘는 플로린, A는 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3주기 원소는 두 가지다. 3주기 원소 나트륨 하나밖에 없죠.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이온화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했어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 안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전하량이 커져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예외는 우리 항상 기억해야지.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하고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는 예외가 된다. 왜? 2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랬고 15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랬어. 물론 제1 이온화 에너지일 때만. 근데 뭐 우리 산소하고 플로린은 전부 다 2족, 13족, 15족, 16족에 속하지 않으니까 산소만 16족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플로린이 15족인 건 아니니까 예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A하고 B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겠네.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럼 뭐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디귿이 되겠고, 이제 디귿 봅시다. 전기 음성도는 B가 D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B가 지금 플로린이잖아. 그럼 플로린은 모든 주기율표상의 모든 원소를 통틀어서도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따라서 B가 D보다 크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9번에 디귿만 맞으니까 정답 2번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다음은 철수가 형성평가에 답한 내용이다. 다음 4가지 원소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지금 4가지 원소가 리튬, 질소, 산소, 나트륨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여기서 이렇게 갈라주면은 왼쪽은 2주기, 오른쪽은 지금 3주기 원소가 되겠고, 리튬하고 나트륨은 같은 1족 원소다. 그리고 금속 원소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문제 볼게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뭐가 되겠어요? 3주기니까 아무래도 2주기보단 반지름이 크겠죠. 왜? 껍질수가 하나 더 많잖아. 따라서 가에는 나트륨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제대로 답을 했네요.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나는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를 쓰시오 했어요. 이온의 반지름을 따지려면 얘네들의 전자배치, 이온의 전자배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질소, 산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질소, 산소, 나트륨은 이온화가 되면은 어떤 전자배치를 가져요?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이온화되면 뭐해? 헬륨의 전자배치를 가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각각 이온화가 되면 헬륨의 전자배치와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는 원소들로 분류가 될 텐데, 헬륨이 네온보다 어때요? 전자 껍질이 하나 적죠. 따라서 이온의 반지름도 어떤 게 헬륨의 전자배치를 가지는 리튬이 반지름이 더 작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의 정답은 리튬이 되겠고요. 나도 알맞게 대답을 했네요. 그 다음에 다를 봅시다. 제1 이온의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를 쓰시오 했는데, 일단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트륨은 혼자서 3주기죠. 자, 3주기 원소는 일단 2주기 원소보다 이온의 에너지가 작을 수밖에 없어. 왜? 전자 껍질이 하나 더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게 되죠. 따라서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나트륨이 아마 제일 작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따라서 나트륨은 정답이 되지 않고 리튬, 질소, 산소 중에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소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쭉 올라가죠. 물론 중간에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입니다. 여기가 어디? 2족, 13족 넘어갈 때 한 번 꺾이고 15족, 16족 넘어갈 때 한 번 꺾여요. 따라서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 전하량이 커져서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산소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라 그랬어? 지금 예외가 여기 두 군데 보인다 그랬잖아. 근데 예외가 보이는 구간이 각각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야. 근데 산소가 하필 몇 족이야? 16족이죠. 그리고 질소는 15족이잖아. 그러면은 자,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게 어디다?
질소에서 산소로 넘어갈 때 제1이온 에너지가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질소가 산소보다 제1이온 에너지가 크겠고 다의 정답은 질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철수, 가나, 다 잘 풀어줬네요. 그죠? 따라서 철수가 옳게 답한 문장은 가나, 다 전체가 되겠고 1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좀 많이 더워서 제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쭉 얘기를 해드린 거고, 아마 오류가 이제 조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틀리게 얘기한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날씨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의 흐름이, 그쵸? 말의 이어짐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매끄럽게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도 날씨 더우신데 문제 푸느라 수고를 하셨고, 다음에 이제 다시 D11번부터 좀 열심히 풀어 나가도록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